저랑은 뭐 학교 선후배도 하고요. 방송도 같이 하고 맨날 나가면 저 욕하고 예? 네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고 맨날 얘기하는 예,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예, 김병호 박사님 모시고 오늘도 제가 잔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요리 준비한 게 뭐냐면 와이프가 없을 때 일단 급하게 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허건 나서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예, 냉장고 뒤져서 부인의 손길 없이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갔네요, 여러 가지. 일단 다양하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잘 섞은 맞아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제가 형님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좀 드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요 정도는 하시죠?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도 음식을 만들어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 이런 이 세상의 남자들이 힘든 거예요. 할 줄 몰라요, 그래야지. 주로 잘 만드는 게 뭐예요? 난 뭐 무말랭이 무치는 것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뭐 맛있다. 부추김치. 김치도 담아요? 부추김치 되게 쉬워요. 아니, 물론 간단하긴 하지만 그 양념 만드는 게 보통 아닌데. 젓갈, 그것만, 액젓만 있으면 되니까. 벌써 딱 말씀하시는 게 내공이 있으시다. 뭐 그다음 또 비슷한 거, 뭐 파김치도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다음 배추김치도 비슷하고 되게 많이 하려고 했었죠. 네. 자, 남자분들 부인한테 무시받지 않으려면 이런 정도는 내공이 돼야 부인에게 이렇게 욕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은퇴를 하거나 반은퇴 상태고 일을 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밖에서 돌다가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입장에는 또 바쁘게 잘 놀다가 왜 이제 집에 들어왔다 귀찮게 하니 이게 이제 은퇴 부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박사님이 워낙 방송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교육이 좀 된 것 같아. 이미 50대부터 키워서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들이 얘기하는 교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나하고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소통이 됐든 같은 장면을 보든 여행을 같이 가든 같은 산보를 하든 뭔가를 같이 경험하든 이런 걸 여성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남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아니요, 이제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죠. 쉬는 시간에도 이거 교류 잘 못해요. 혼자 뭐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아내랑 같이 있으면은 뭔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그렇지. 혼나니까.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혼이 안 나게. 나는 뭐 그냥 손잡고 걷기만 해도 돼요. 은퇴한 다음에. 이러는데? 부인이? 예. 아니 근데 처음에 이러지만 보면 알겠지만 점점 약해져요 하면은. 여성들이 그래? 싫어할 리가 없거든. 근데 그 만약에 부인이 계속 털면은 나랑 같이 있을 때 나 때문에 뭐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여성이. 오늘 이 시점부터 지금부터는 만들면 무조건 돼요. 손을 잡아. 잡고 걷자고 팽개치면. 팽개치도 그럼 다시 한 번 또 잡고. 야, 이제 제가 남자예요. 이제 탁 잡았어. 탁 털쳐봐요. 그러면 내가 또 잡아. 또 털쳐. 그렇죠. 세 번 되도 또 털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야죠. 왜 나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한다면은 과거 쌓인 기억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나랑 같이 지내면서 불편한 게 뭐야?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 얘기 일단 접어놓고 요즘이라는 걸 지금 나랑 있는 게 불편한 게 지금 뭐야? 내가 일할 때 당신이 힘든 건 뭐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대답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닥부터. 네, 그러면 나중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교류를 하는 거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씩 두 사람이 교류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여성들은. 인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우리 인턴 때 딱 하면 2년차 눈치 보고 스태프쌤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렇게 그게 돈이 걸리고 그러면 그게 되는데 돈 벌어서 갖다 주는 부인한테는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알겠지만 이게 남성들도 좋아해요. 나중에는 남성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아내가 이걸 안 하면은 남자 쪽에서 이걸 불편해 여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든 인간, 포유류 이상의 모든 동물들은 똑같아요. 교류를 하면 다 좋아해. 형님한테 오는 환자들이 부부가 많죠. 문제성 부부. 어떤 문제가 제일 많아요? 주로 이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여성들이 남편한테 불만을 얘기하고 그렇죠. 남편들은 여성들이 불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공격받았다. 이거를 이제 남자들은 화가 나 있죠. 그 여성들의 불만이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여성들이 원하는 것만큼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성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성들한테는 네. 아까 얘기한 교류, 사랑 이게 남성들의 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들이 밥을 일정 부분 먹어야 일을 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감정을 유지할 수 있거든. 남성들은 그 교류에서 필요한 것이 여성의 5 내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아, 원래 구조적으로 그래요? 옥시토신 수치가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항상 충돌되는 거가 여성들은 배고프다. 남자들은 사랑이 너무 많다. 너무 과도하게 내 일에 관여하고 나를 알려고 하고 뭐 연락해달라고 하고 이게 이제 남성들이 힘든 거고 여성들인 경우는 사랑이 안 들어오니까 늘 허기진 상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남자가 자기 표현에 5배 내지 10배는 해야 여자가 만족스럽다는 얘기네. 그래요. 야, 어렵다. 그런 부부들이 오면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선 부인의 상처부터. 그럼 무조건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의도적으로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할 남자는 없는데 의도하지 않게 여성들을 되게 힘들게 한다니까 남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담하실 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상처가 어떤 건지를 대신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부모가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애는 화가 나나 봐.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분노는 뭐냐면 분노가 원래 타인을 향하는데 자기를 향한 분노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어. 예. 어마어마하게 자책해. 아,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동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로 가야 될 걸 일로 가가지고 목숨 잃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나와, 자기한테. 근데 자식한테는 뭐냐면 이 분노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와요. 자식한테는 이게 부모는 분노해서 뭐라 그러진 않잖아요. 네가 잘 되라고 이제. 아니야, 분노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래가지고 너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 뭐 해서 먹고 살래? 넌 거지 같은 삶을 살 거야. 그렇죠. 네. 어떻게 부모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니? 그렇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분노예요? 이게 분노거든. 애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버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얘기할 때 부모가 실실 웃으면서 하지 않거든. 이게 오면은 다 그거예요. 다 부모가 하는 거는 두 가지야. 본인 뜻대로 하려고 개입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혼을 내거나. 선생님 얘기 들으면 부부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남편의 문제가 있고 부자지간의 문제가 생기면 대개 아버지 쪽의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의 아빠 남편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아빠나 남편들이 감정에 대한 걸 좀 잘 몰라요. 그래서 감정을 몰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싸울 때 적군의 마음 같은 건 잘 알아요. 그래야 내가 이기지. 그렇지. 네. 장사할 때 상대의 마음 같은 거 기가 막히게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 네. 이익을 남기고 팔지. 근데 뭘 하냐면 가족 내 친밀한 관계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그건 내가 벌어서 먹여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행복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진짜 행복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정서적인데 신경을 써 에너지를 쓰다 보면 바깥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랑 한계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보면은 글쎄 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걸 신경 쓴다고 해서 바깥 일을 못할 정도면은 그럼 그 사람이 운영을 잘 못하는 거고. 아니 나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김명훈 선생님 공격을 좀 해야 돼. 형님도 젊어서 정말 바깥 일 열심히 할 때는 집안일 소홀하게 했잖아요. 몰랐지 그때. 네? 내가 형님 그 젊은 날에 그 비행을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전국의 많은 여성들은 저분 같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형님 정말 사모님 고생 많이 시켰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20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간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남편 말 못 알아듣지. 나는 그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레지던트 할 때도 그렇고 무슨 뭐 얘기하면 그래 뭐 일요일날 하지. 이건 쉽게 얘기했으니까.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게 아주 쉽게 얘기라고.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젊어서 했던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활동했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쓰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부인이 뭐라 그러고 일요일날 하지 뭐 그랬다며요. 난 그랬지. 똑같이 얘기했거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능력 있고 밖에 뭘 하고 그러면은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어느 때까지냐. 국민소득이 한 5,000불 이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럼. 한 세대를 살면서 그 변화를 우리 몸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반성합시다. 어떡합니까? 뭐 많이 벌어서 생기는 일이니 또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변해야죠. 뭐. 그래,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부부가 운전할 때 되면 그때 정말 부부가 같이 운전하지 마라. 운전 연습하지 마라. 골프 가르치지 마라. 골프 가르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근데 뭐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운전이라는 조건이 하나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남편이 부인을 가리킨다고 할 때 뭐를 모르냐면 남자들은 가리키는 거에 초점을 맞춰. 가르치시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부인인 경우는 남편한테 그렇게 가르침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내 기분을 상하면서까지 가르침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기분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어떨 땐 남편이 딴 때는 안 그러다 이거 가르칠 때는 막 혼내면서 하거든. 당연히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반대거든요. 운전을 제가 집사람한테 운전을 늦게 딱 못 따갖고 늦게 딱 이제 운전면허 11번 떨어졌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옆에 앉아서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먼저 경험한 사람, 운전을 먼저 딴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이거는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1번은 운전면허를 떨어져갖고 48살에 첫 운전면허를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면허가 의사면허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와이프 옆에 앉잖아요. 어딜 가면 이렇게 강남에서 어디 시내 나온다. 그러면 한 30, 40분 운전해야 돼요. 귀가 아파요. 잔소리가 정말 저는 20년을 얻어 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런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운전면허 11번 떨어지는 정도면은요, 운전 잘합니다. 아니, 근데 뭐, 그건 사람 성격에 따라서. 아니요, 저도 불안하고, 저도 화가 나지만, 운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극복한 게 뭐냐면, 차를 타면 눈을 감습니다. 그래야지 말을 안 하지, 집사람은 파란불이 오래 켜져 있으면, 그냥 빵. 제대로 밟습니다. 지금 걸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제 마음은 간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가야 돼요. 안 보는 게 답이야. 그래서 내가 큰 소리는 안 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운전하니까 얻어탈 때가 있잖아요. 왼쪽으로 오른쪽. 길을 내가 서울시를 다녀도 많이 다녀갖고 내가 택시 타고 다니긴 했지만 길은 잘 알아. 근데 이걸 한 문장이 워낙 잘하는 거야. 이건 잔소리 안 하는 거는. 그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썼어요. 왜냐면, 인간은 이건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화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아무 무관하면 상관이 없죠. 상관없는데. 이 운전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사고가 날지 모르고 이런 관계가 맺으니까 운전하다 뭐 사고 나거나 무슨 갈등 있을 때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욕을 하거든. 서로 상대한테. 욕하고 되게 격렬하게 해요. 왜 그러느냐. 운전할 때 사람들이 평상시하고 다른 성격이 되거든. 얌전한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은 되게 과격한 사람도 있고. 헐크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감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운전할 때 나오는 거는 공정함, 불공정함 이런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거니까 새치기라든지 그건 자기 관점이지만 이래서 운전할 때 화가 격렬히 나오고 아주 세게 나와요. 특징적으로. 그러면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분노를 시어머니랑 멱살잡이라고 드잡이를 하지 왜 남편한테 풀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인 경우는 실제로 시어머니한테 당한 상처가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지만 실제로 그때 남편의 태도 때문에 아파요.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세상의 모든 건 남자가 잘못했대. 아니야. 여기서는 며느리, 내 아내한테 어머님이 그랬으면은 이 어머님이 아들한테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이렇게 막 하는 분 같으면은 어린 아이한테도 그랬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죠. 예. 그럼 그때 이제 상처인데 이거를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보통 다 억압하고 의식에 지워버려요. 그래 살지. 그래 살지.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아내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어머니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가 사실 죄책감 같이는 살아있거든. 아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가 자기의 죄책감을 자극해.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인을 공격해요. 그렇죠. 화가 나요. 그럼 부인은 말도 못하죠. 그럼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결국 여성들이 중요한 거는 뭐 이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너한테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나한테도 그것도 예전에 한 것도 있고 하면 나는 어머니가 이걸 아는 동안 너를 보호하겠어.
이렇게 남편이 태도를 갖춘다면은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어머니 눈치를 아직도 보고 있으니까 요번 추석만 가면 안 돼? 우리 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추석만 갔다 오자. 예, 부당한 엄마의 요구를 계속 같이 계속 들어주라고 들어주고. 이제 예. 야, 엄마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몇 번 남았는데 있겠어. 우리 예, 가서. 얼마 남았는데가 예. 60일 때 시작해갖고 90일도 안 끝나.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미치는 거가 뭐냐면 다 그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독점적으로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꼼짝 못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 남자는 자기 엄마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효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인 경우는 못 견디죠. 여성들인 경우는 그걸. 아, 이거는 남자들이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사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꼭 들지도 않아요. 아유, 불쌍한 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남자가 불쌍하죠. 저는 아니, 딸인데 사이가 있으면 아니, 딸도 자기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애 둘 버려먹이 살리려고 막 일하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안 돼 보여. 나는 근데 여성들이 더 안 돼요.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남자들은 별로 불쌍하지 않아. 여성들이 불쌍하지. 우리가 분노를 느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표현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관계를 유지할 때.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면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묻어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분노는 왜 있느냐? 그 좋은 관계를 좋게 만드는, 좋은 관계가 무너진 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작동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노가 주는 메시지는 관계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거 수정하시오. 내가 볼 땐 그거가 분노의 원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수정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격한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분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걸 잘 전달을 해서 상대가 나에 대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노의 표현이 인간관계에 제일 좋겠네요.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가 나면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되면 원초적인 분노 같은 거 나오거든. 죽여버리겠어. 절대 안 만나. 너 같은 건 처단돼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같은 편한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군한테 할 얘기. 적한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같은 편한테도 우리 실제 생각은 적한테 하는 것과 같은 분노를 많이 해요. 그냥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럼. 우리가 분노를 우리 편, 나랑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의 분노 표현은 요 앞에 요 두 번째 단계까지만 표현하고 1단계는 묻어놔야 되겠군요. 그럼 나중에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인간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전쟁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또 뭐 외부에 뭐 강도가 들어왔다. 이제 이럴 때는 그걸 써야 되니까 늘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일반인들이 안 되더라도 이런 의미로 좀 많이 가봅시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결국은 조절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분노는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고 우리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가 이 채널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여러분들 남편이죠. 여러분들의 남편한테 분노를 표현하실 때 조절해서 이렇게 반만 하십시오. 반만. 네. 분노의 양이 이만이면 요만큼만 표현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만 딱 받으면 시그널을 보고 변화를 하죠. 변하려고 노력하죠. 안 변하면 갈라서세요. 대표적으로 사람이 사춘기의 변화. 네, 근데 그렇죠. 그에 못지않은 갱년기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남자는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호르몬의 변화니까 저는 겪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버락 화를 내고 네. 특히나 또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막 갑자기 덥다고 네. 한겨울에도 네. 밖에 나가서 확 부채질하고 있고 네. 저 사람이 이상하네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 여성들은 젊었을 때부터 있어요. 젊어서도 있어요? 네. 그게 월근종 증후군이에요. 맨스가 끝날 때쯤에는 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때 감정적인 불안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부인들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갱년기 때는 이게 그때는 좀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네. 회복되지 않고 길게 가는 그런 여성 호르몬의 떨어짐에 의한
정서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양하고 살았는데 네. 요때쯤 되면 이군하고 사는 것 같은 뭐 느낌. 그렇죠. 네, 씩씩해지죠.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이제 남성화 되는 거거든요. 네. 극복이 아니라 그거는 적응해 가야죠. 남자가 적응해야 되나?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여성화돼요. 맞아요. 드라마 보고 울고 안 그러던 사람이. 네. 예. 그 다음에 뭐, 그 아내 쫓아다니고. 맞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하고 네. 해서 사실은 차이는 있지만은 남성이나 여성이 다 변해 가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서 변해가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의 변화도 사랑해주면 되거든요. 인정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성 갱년기가 오는 거가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떨어지는 거하고 같게 봐야 돼요. 여성들이 만약 남편이 힘이 떨어지고 옛날보다 좀 욕심이 용감한 게 없어지고 좀 위축되고 이런 거 같고, 당신 이렇게 형편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가 이해하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있나보다 훨씬 씩씩해지고 독립적이 돼서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갱년기 아내하고 싸우지 않고 잘 좀 대처를 하려면 네. 그냥 무조건 이해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해의 마음을 갖고요. 갖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기대 자체가 좀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시에 그 우울을 관장하는 호르몬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오늘 우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이 듦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아내에 대한 이해가 그냥 아내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만약 아내가 그때 남편이 이해해 주면은 그 이해받는 것에 따라서 정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입보다는 아내가 원하는 게 제일 좋죠. 아내가 원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서적인 어떤 그 불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사실 남편을 좀 멀리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안 좋으면. 또 어떤 경우는 또 남편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상황을 듣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여성의 출산 연령이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갱년기와 아이의 사춘기가 충돌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 양쪽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사춘기는 사실은 자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은 그 자기 주장이 세져요. 자기 방향을 얘기하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춘기 때는 사실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불안정성보다는 자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자기를 찾을 때 부모하고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하고 다르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성숙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자꾸만 제지하고 부모를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혹시 얘가 불안정하니까 무조건 이해하자 이게 아니라 본인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잘 몰라서 그 부모인 대처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그 사춘기의 자녀하고의 관계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좋아질 수 있고 아내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아내 갱년기에서는 이거는 실제 우울이 오고 사춘기 때는 꼭 우울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울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땐 기준이 다르죠. 사춘기는 자녀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갱년기는 아내의 달라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갱년기는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사춘기. 우울감이 온 거예요. 갱년기는 우울감이. 근데 우울감에서 이게 우울증으로까지 안 가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죠. 근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아내가 힘들게 하더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갱년기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갱년기가 정신적인 증상을 없고 남편하고 잘 맞으면
신체적인 증상만 있어요. 어우, 왜 이렇게 더워? 뭐, 땀 흘리고. 이런 신체적인 갱년기 증상이 있고, 정신적인 갱년기 증상은 남편하고 마음이 맞으면 안 와요. 예, 그때는. 근데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 예전 같지 않고 체액 같은 분비도 많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부 관계도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타협해야 아니요, 돼요? 그때는 타협보다는 그때는 아내가 우선이죠. 아, 아내가 우선되고 아내가 본인이 이해받는다고 하면은 아내는 뭐 사실 그 상태라도 부부관계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내들이 협조를 해야 되죠. 그 협조가 통증을 참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도움을 하면서까지 남편하고 지내려면은 부인 생각에 남편이 내 힘든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준다 라는 게 있으면 하게 되지, 그거를 남편의 어떤 욕구를 어떻게 아내가 채워주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여성들은 들어주질 않죠. 반대로 남자들도 우울감을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제 스스로 왜소해지는 것 같고 그럼요. 막 이렇게 네. 계속 침잠되고 막 이러는데 네.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도와줘요? 아니, 아내가 그런 남편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돼요. 그 사실 이제 그러거든요. 뭐 이제 남자들이 많은 경우는 남자들은 일이 없으면 본인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 부인들한테 남편이 일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우리 다 일을 놓치거든요. 좋은 부분은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 남성들이 이제 부인들인 경우는 이제 이런 부인들, 여보 걱정하지 마. 뭐 그거 당신이 그런다고 무슨 난 당신이 그래서 상관없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여성들인 경우에는 괜찮고, 근데 그런 경우에 부인들이 어떤 경우 그러냐, 남편이 힘들면서도 아내를 이해해 줄 때. 예. 그럴 땐 그래요. 근데 그냥 본인이 힘든 거에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아내 멀리하게 되면 부인도 협조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제 친구들도 보면 얘기할 때 그 아내를 돈으로 만족시켜 주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만족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남편으로서 위신이 선다. 둘 다 틀렸어요. 예. 네, 그거는 예. 있으면 좋다는 것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돈과 성적인 걸 잘하는 거는 네. 더 잘하면 괜찮은 거지 제일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네, 필수 조건은 뭐냐면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 알아주고 나하고 같이 뭘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때 즐거움이 있고 불편함이 적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가 좋은 것이지 돈 많은 남자 아니에요. 여성들이 돈 많이 벌어오고 네.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자보다는 돈 못 벌더라도 가정을 잘 하는 남성들을 사실 더 좋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남자를 좋아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본다 그러면은 가정적인 남자를 더 우선시하지 돈이 더 많음을 우선시하지는 않아요. 그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남성들이 지는 것 같아요. 덜 논리적이더라고요. 덜 논리적인 게 아니라 남성들은요,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대화는 사회적 대화하고 달라요. 정서의 대화거든요. 마음의 대화. 남자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남성들인 경우는 아내하고 싸움할 때 아내는 말 막 잘하는데 자기는 내가 저 말을 알았으면 내가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말싸움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들하고 싸울 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말싸움에서는 져야죠. 근데 기억 면에서 네. 뭐 한 10년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네. 그게 대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걸 자꾸 얘기하면 네. 그래서 사과를 원하면 네. 일단 어쨌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미안해가 아니죠. 그러면 굉장히 또 불쾌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미안해라는 건 미안하지 않아 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억은 다 감정이 기억의 형태로 남는 거거든요. 이것도 감정의 세계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성들은 과거 상처가 받으면은 이 상처에 대한 걸 남편한테 이해받기 전에는 계속 가요.
그 남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너는 30년을 똑같은 거 갖고 얘기하니? 예,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사과받거나 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끝까지 얘기를 해요. 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이해가 중요하니까. 예, 어떤 이해냐면 아내의 아픔에 대한 이해, 아내의 나이 듦에 대한 이해, 아내의 변화에 대한 이해. 그냥 남자들은 이해라는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남자들이 이렇게 이해할 능력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아내한테 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못하면 나한테 알려줘.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아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남편한테 남편의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는 거죠? 맞죠. 예. 자신감 키워주고 자존감 키워주고. 자존감 키워주는 건 뭐 딴 거 있겠어요? 딱 한 가지죠. 칭찬해주는 난 당신이 좋아. 예. 그거 하면 되죠. 그게 자신감을 주는 그렇죠. 거고. 예. 한번 정리를 하면서 중년 부부를 위해서 부부 사이 갈등을 줄이는 방안 한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잘 들어주는 거. 상대방을 잘 들어주는 거. 정말 아픔이 내가 잘 이해할 수 못하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달라진 아내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하나로 딱 되네요.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은 누군가하고 내 뇌가 통하듯이 교류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안정감 있고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 배우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인 경우는 그 교류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듯이 섹스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섹스는 깊은 교류보다는 훨씬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또 나이가 들거나 하게 되면은 성적인 부분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서로 성적인 욕구가 떨어지는데 그럼 그때 부부관계를 못하면 남편을 여성들이 싫어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예. 물론 뭐 섹스를 잘하면은 나아질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갱년기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섹스를 남편이 하자고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교류. 교류를 통한 뇌의 행복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불편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것 같은 느낌. 얘기가 서로 잘 통하고 같이 뭘 하는 걸 갖다가 서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행복이죠.